네, 펀드에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펀드가 우리나라에 지금 알려진 게 한 만 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펀드를 다 알고 우리가 펀드를 고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만에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요거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모든 펀드를 알 필요 없이 유형이나 판별하는 방식을 알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좋은 펀드를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펀드가 만 개 이상 되는데 그 펀드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들을 알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팍 줄어들게 되죠. 첫 번째 유형으로서 투자 대상에 따라서 펀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투자 대상에 따라서 펀드는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증권형 펀드는 대부분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주식형 펀드는 주식의 60% 이상 투자되는 펀드로 주식형 펀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채권형 펀드는 채권의 60% 이상 투자되고 주식에 투자 안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혼합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을 적절하게 혼합한 펀드인데 일반적으로 채권이 비중이 많은 채권 혼합형 펀드와 주식 비중이 많은 주식 혼합형 펀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형과 채권형으로 구분 펀드가 어떤 거라는 것을 알면은 내가 어떤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를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되게 공격적인 스타일로 깨질 때 깨지더라도 많이 먹는 거 좋아한다. 그랬을 때는 채권형 펀드보다 주식형 펀드가 좋겠죠. 그렇지만은 주식형 펀드는 깨질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깨지는 거 싫어요. 되게 싫어요. 그래서 나는 주식보다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게 좋겠다. 수익이 적더라도 나는 깨지는 거 싫다. 그런 분들은 채권형 펀드가 좋겠죠. 채권형 펀드는요, 주식이 하나도 투자되지 않습니다. 채권만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채권형 펀드가 안정적이고요. 수익률은 대신 좀 적습니다. 반면에 주식형 펀드는 좀 공격적이고 주식에 많이 투자되는데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은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내가 조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이다 그랬을 때는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는 게 나을 거고 나는 좀 공격적이고 빨리 수익 내고 싶다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식형 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펀드에서 주식형 펀드인지 채권형 펀드인지 어떻게 하느냐? 주식형 펀드에는 반드시 펀드 명칭에 주식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기 쉽겠죠? 채권형 펀드는 반드시 펀드 명칭에 채권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혼합형 펀드는 반드시 혼합이란 말이 펀드 명칭에 들어있기 때문에 명칭이 막 복잡하게 돼 있더라도 이게 주식형 펀드구나, 채권형 펀드구나, 뭐 이런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금융기관 직원들이 어떤 펀드를 소개했는데 나는 보수적이고 되게 안정적인 스타일인데 펀드 명칭에 주식이란 말이 들어갔다. 그러면 처음부터 너는 이 펀드 잘 안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수수료 방식에 따라서요, 뭐 선취형, 후취형, 종류형 펀드가 있는데 선취형이라는 것은 수수료를 먼저 떼는 거예요. 후취형은 나중에 떼는 거. 종류형 펀드에는 선취하는 종류형 펀드도 있고 후취하는 종류형 펀드도 있고 수수료를 안 받는 종류형 펀드도 있습니다. 나는 3년 이상 장기 투자하겠다 그랬을 때는 선취형 펀드가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종류형 펀드에는 클래스 A, 클래스 C가 대표적인 건데요. 클래스 A는 수수료를 선취하는 펀드고요. 클래스 C는 수수료를 별도로 안 받고 보수만 받는 형태가 종류형 펀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수수료 방식이 더 유리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선취형 펀드가 유리하고요. 1년 내외에 나는 펀드를 해약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후치형 펀드 또는 클래스 C라고 된 그런 펀드가 좋습니다. 수수료 방식도요, 그 펀드 명칭에 나와 있습니다. 클래스 A, 클래스 C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한다. 그랬을 때는 선취 수수료를 내는 클래스 A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매 가능 여부에 따라서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방형이라는 것은 환매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펀드를 개방형 펀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환매란 말은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 때 사는 것을 매수, 파는 것을 매도 이렇게 표현하죠. 펀드에서는 사는 것을 청약한다. 하는 것을 환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방형은 괜찮지만 폐쇄형은 주의할 게 뭐냐면은 만기까지 돈을 뺄 수가 없어요. 폐쇄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기 이전에 돈을 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금 같은 경우에는 폐쇄형 펀드에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 납입 여부에 따라서 추가형과 단위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추가형은 추가로 계속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추가형 펀드라고 하고, 단위형 펀드는 한 번 돈 들면 그다음부터는 추가로 납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험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형 펀드는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그럴 때 추가로 매수할 수 있어서 위험 관리가 좀 유리한 반면에, 단위형은 한 번만 두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후에 시장이 변해가지고 폭락하거나 그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 이런 것이 좀 불리한 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주식 펀드 초보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주식형, 채권형, 선취형, 개방형, 추가형, 이런 거 중심으로 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펀드 왕초보도 최소한 이 네 가지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시면 더 좋고요. 잘 이해를 못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펀드를 추천하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전문가한테 이 내용을 물어보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을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요런 기준으로 펀드를 선택하시면은 이왕이면 더 좋은 펀드, 이왕이면 더 나한테 더 유리한 펀드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투자 성향에 맞는, 자기 선호에 맞는 펀드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갈 때도요, 내 적성에 맞는 회사 들어가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죠? 펀드도 그렇습니다. 내 선호, 다시 말하면 내가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이게 투자 성향이거든요. 투자 성향이 공격적인 사람한테는 나는 주식형이 좋다. 보수적인 사람한테는 채권형이 좋다. 이 유형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형태를 선택하는 게 좋을 거고요. 두 번째는 위험 등급에 따라서 또 선택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자기가 위험 부담 한 것만큼 수익률 큰 것이 좋죠. 위험 부담은 크게 했는데 수익은 째급니다. 이런 것은 별로 안 좋잖아요. 내가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구분할 수 있는데요. 1등급이 가장 위험한 거고요. 6등급이 가장 안전한 펀드입니다. 펀드 가입하다 보면 투자 설명서에 이런 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펀드는 1등급 펀드입니다. 2등급 펀드입니다. 6등급 펀드입니다라는 것이 크게 빨간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내가 좀 공격적인 스타일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럴수록 1등급에 가까운 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나는 깨지는 거 진짜 싫어요, 이러신 분들은 6등급에 가까운 펀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잘 모르겠다. 위험 부담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요. 1등급도 한번 선택해보고 3등급도 한번 선택해보고 6등급도 한번 선택해보는 겁니다. 세 개를 선택해가지고 소액을 투자해서 한 1년, 2년 가입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난 3등급이 괜찮네. 그럼 3등급을 선택하시 비중을 좀 높이시면 되고요. 나는 1등급이 좋더라. 그러면은 1등급 비중을 높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펀드 선택 규모는요, 스탁 규모가 큰 펀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닐 때도 좀 큰 회사가 좋죠. 작은 회사보다는 좀 큰 회사가 좋은 것처럼, 펀드도 쬐그만 펀드, 스탁 규모가 적은 펀드보다는 규모가 큰 펀드가 좋습니다. 그 규모는 제가 생각할 땐 최소 500억 이상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30억, 50억 되는 그런 펀드는 사실은 분산 투자나 시장의 대응 능력이 자금적인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한 500억 정도 되는 펀드 중에서 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금융기관 직원이 어떤 펀드를 나한테 소개시켜줬는데 펀드 스탁 규모가 100억밖에 안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네 번째는요, 펀드 수익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중장기 성과가 좋은 펀드가 좋은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수익률, 1년 이내의 수익률이 좋은 펀드도 있고요. 1년, 3년, 5년 이후 이렇게 중장기 수익률이 좋은 펀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단기 수익률보다 중장기 수익률이 좋은 펀드가 진짜 좋은 펀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펀드라도요. 단기 수익률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3년, 5년, 6년, 7년 누적 수익률이 좋은 펀드가 진짜 좋은 펀드다. 3개월 수익률은 굉장히 좋은데 1년 수익률, 3년 수익률은 안 좋은 펀드들이 있어요. 수탁 규모와 수익률을 동시에 같이 봐야 됩니다. 수탁 규모는 최소한 500억 이상, 수익률은 단기 수익률 좋은 것보다 2년, 3년, 5년 중장기 수익률이 좋은 펀드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전문가나 금융기관 직원들한테 펀드를 선택받을 때 반드시 요 네 가지 투자 성향이 나한테 맞는지, 그다음에 위험 등급이 내 투자 성향에 맞는지, 그다음 펀드 규모가 500억 이상인지, 그다음 펀드 중장기 수익률, 중장기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1년 이상 수익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 3년, 5년 수익률을 확인해 보거든요. 그 수익률이 좋은 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고, 그 수익률은
벤치마크 대비 얼마나 좋냐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 벤치마크가 보통 코스피 200 지수거든요. 코스피 200 지수보다 좋으면은 성과가 좋은 펀드, 코스피 200 지수보다 성과가 나쁘면은 조금 운영을 잘 못하는 펀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잘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펀드로 선택하셔도 아주 좋은 펀드를 자기가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펀드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펀드 이름이 굉장히 긴데, 펀드 이름만 잘 해석해도 여러분들이 그 펀드에 대해서 한 7, 80%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한 펀드 이름 볼까요?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증권 자투자 신탁 주식 재간접형 종류 A. 굉장히 길죠? 이거 뭐 숨을 한번 쉬고 그 이름을 읽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긴데요. 길어도 내가 필요한 거 네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거 피델리티라는 것은요, 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이름입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2번에 나와 있는 글로벌 테크놀로지,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 용어가 그 펀드의 투자 전략, 투자 성격,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글로벌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테크 기업에 투자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IT 기업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IT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3번은 증권이라고 했죠. 3번은 투자 대상을 표시하는 겁니다. 펀드는 증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선박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에 투자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증권에만 투자하는 펀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4번 자라는 것은 모자형 펀드라고 해서 모펀드, 자펀드 구조로 된 그런 펀드가 있는데요. 이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5번 투자 신탁. 이건 법적 형태에 대한 것이 펀드 명칭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투자 신탁, 투자 회사 형태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6번 주식이라고 돼 있죠. 3번에 보면 증권에 투자한다고 했죠. 증권에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 증권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이 펀드라는 거고요. 그다음 7번 재간접형이라는 것은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해서 이 펀드는 직접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한다. 그래서 재간접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8번 종류 A는 클래스 A, 다시 말하면은 선취형 펀드, 선취 수수료를 징수하는 펀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펀드 명칭에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2번 투자 전략. 이 펀드가 어느 투자 전략을 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3번 투자 대상. 이게 증권에 투자되는 펀드인지 부동산 되는 투자되는 펀드인지, 그다음 6번 주식, 증권 중에서 주식에 투자되는 펀드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8번 종류 A는 클래스 A를 말하는 건데 이 경우는 펀드 비용의 종류가 선취하느냐 또는 호취하느냐 또는 다른 보수만 받느냐 이런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노란 걸로 표시한 2번, 3번, 6번, 8번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펀드 명칭만 봐도 이거 내가 할 만한 거, 안 할 만한 거 이거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보수적인 안정적인 투자자예요. 그런데 이 펀드 명칭을 봤더니 주식이란 말이 딱 들어있죠. 주식이란 말이 들어있다는 것은 주로 주식에 투자된다는 말이잖아요. 위험하니까 이것은 명칭만 딱 봐도 난 이거 할 게 못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펀드 이름으로 알 수 있는 것들 말씀드렸는데 한번 예시로 몇 개를 봤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마이다스 글로벌 블루칩 배당 인컴 증권 호나 자산 자 투자 신탁 클래스 A. 이거 이름 보면은 마이다스는 그 펀드 운영하는 회사고요. 글로벌 블루칩 배당 인컴, 요게 펀드의 투자 전략을 나타내는 말이죠. 글로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블루칩이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것을 이름에서 알 수 있고요. 혼합이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이것은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해서 투자하는 펀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단 클래스 A는 저는 선취형 펀드라고 했죠. 보수가 좀 적은 그런 형태의 그 펀드이기 때문에 이것은 3년 이상 가져갈 때는 우리한테 좀 유리하구나, 그런 펀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삼성 코덱스 미국 반도체 증권 상장지수 투자 신탁 주식, 삼성자산운용이라는 데서 운영하는 거고요. 앞에 코덱스란 말이 붙었는데 보통 ETF 앞에 붙은 브랜드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의 브랜드. 그다음에 미국 반도체 증권 상장지수. 미국 반도체에 주로 투자되는 펀드고 증권에 투자되는데
한 개별 종목보다는 상장 지수에 투자되는 주식형 펀드다. 이런 것을 바로 이름에서 알 수가 있는데 상장 지수란 말이 펀드에 들어가 있으면요. 이것은 전부 다 ETF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ETF.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서 증권 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그런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 펀드보다 상장지수 펀드, ETF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 주식처럼 거래되기 때문에 선택하기도 되게 쉽고 그리고 그날 가격으로 실시간 가격으로 매수 또는 팔 때도 실시간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라 저는 주로 ETF 중심으로 펀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을 내는 탑 펀드는 어떤 거냐? 이거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펀드 가이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랭킹 탑 펀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탑 펀드 중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공부했던 네 가지 기준이 있죠. 위험 등급이나 투자 성향이나 그다음 펀드 규모나 그다음에 그 중장기 수익률 이거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 펀드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하면은 그 펀드가 나한테 가장 좋은 펀드인 겁니다. 이번 시간에 굉장히 많은 펀드를 한 10분 만에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은 다른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